정인택의 정정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정당당 쇼 정인택입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게 온 국민이 걱정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이 됐어요. 국민 불안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 정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이제 수능 얘기로 좀 빗대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교 문제로 접근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탐구 영역이에요. 이거를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IAEA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상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뭐 네. 10분의 1로 뭐 줄어든 애만 나오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없느냐로 넘어가니까 이제 과학탐구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답을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방류하겠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만 남아있어요. 이제 정서 탐구 영역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교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 방류는 시작됐고 국내에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 정서를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나왔어요. 이미 방류가 됐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근데 방류수를 걷어들이는 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고 이미 왔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해안까지 오는 시간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를 총선에 악영향이 없도록 빨리 좀 이렇게 방류해달라 여기했다는 거 아사히 신문 보도가 있었죠. 이건 팩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 이거 오염수 방류의 마지막 관문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잖아요. 또 방류 시기 일본 정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인태겸 씨, 저 일부러 화장실 앞에서 소변 참아 보신 적 있어요? 일부러 참지는 않았지.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IAEA 보고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안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해버리고 국내에서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문제 해결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내 그 보상이 끝났잖아요. 뭐 몇 조 정도 그 어민들한테 보상하겠다는 게 끝났기 때문에 뭐 방류만 하면 되는 문제가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상관없다. 그린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보낸 거죠. 야,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3월 12일 날 원전이 지금 이게 네. 모두 오염이 돼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서 2015년도인가? 우리가 이제 그 오염수 네, 15년도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죠. 근데 맞죠? 수상을 이제 금지 조치 내리고 예. 그랬을 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했는데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이겼죠? 근데 지금 이번에 제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논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일타시사에서 좀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놓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면은 그때 그 조치에 대해서 뭔가 모순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이 행동을 오히려 나중에라도 문제 삼을 때 또다시 이제 들이댈 수 있는 이제 그런. 너네들이 그때 인정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왜 안 했냐? 그러면 인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일관되지 있다라는 않다.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총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라기는 했는데 네.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빨리 당겨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겨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았겠죠. 근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총선 결과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보기엔 이제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자체 분석을 한 거고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 이슈는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오염수 방류는 빨리 끝내고 다른 얘기를 하자. 다른 얘기를 하자. 그게 뭘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내용이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미 이제 시작이 돼버려가지고 많은 국민들 걱정입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아가서 오면 우리나라에 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1년 넘게 걸린다는 것 같던데. 1년 넘게? 그러면 1년이 됐으니까 후딱 가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남광주 시장에서 이제 네. 그 해산물 판매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 벌써 업종 전환을 시작을 했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산물로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벌써 이제 삼겹살집으로 업종 전환을 이미 시작했어. 육류 쪽으로?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이미 시작이 됐어. 어차피 이제 뭐, 저기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함이니까, 이게. 지난주에 이제 그 전남도청을 갔었는데 전남이 이제 바다를 많이 끼고 있으니까 각 군단이 수협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명절이 곧 앞서 있으니까 명절 선물 판촉하는 이제 수협과 연계해서 행사를 도청 1층에서 이제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각 다 부스별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한산해가지고 이게 참 벌써부터 좀 느껴지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걱정인데, 우리 광주 전남, 그 수산업계도 이제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광주시장도 수산물이 거의 시그니처인데, 지역 정치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전남에서는 이제 어민 피해 보상 우선으로 해주고,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제 이게 저는 진짜 이거 이 뉴스 들으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제가 무슨 뭐 대안을 뭐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접근 방식은 정말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7월 초에 한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국회에서 뭐 회기 중이라고 해서 긴급 편안 질의도 하고 뭐 상임위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지. 왜 저는 솔직히 이거 가지고 광주 전남 의원들 중에 농해수 의원들이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뭐 삭발시키라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먼저 선 보상을 해주고 일본의 후 구상, 선 보상 후 구상이라고 하는 그 조례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비슷하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일 그 청구권 협정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치.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먼저 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후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절대 그럴 수가 지금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소한 광주 전남 수산업계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해양수산부인 주무부서를 뭔가 이쪽으로 불러내가지고 현재에서 찾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신안의 그 뻘락지가 뭐 중금속이 지금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뭐 난리 한번 막 났었죠. 국회에서 막 그 살아있는 낙지 먹고 머리부터 먹고 막 그러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조용하고 이제 쇼도 못하는 이슈가 좀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 로비를 좀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일본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정부 일타시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국제법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해양재판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크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재판소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환태평양 관련된 이쪽 부속도서가 이루어진 부분들인 동남아 국가라든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나라들에게 이미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다 취해놨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국제법적으로 이 태평양을 관할하는 해양법 재판소에다 제소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인근 나라들이 통일을 해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같이 접수를 해주는 이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 방류가 1년, 2년 뒤에 있을 거라고 하면은 소송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이미 뭔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안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역으로 영로비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미국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너네들만 왜 그래? 이러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왜 그러지? 한국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없고 이게 만약 국제법 가더라도 소송에서 치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죠. 아까 과학탐구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IAEA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반박을 하려는 준비를 미리 했던지 했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준비 부족인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투쟁을 해서라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촛불 집회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민주당 상황하고도 이게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지난 주말에 대대적으로 네.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쪽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반대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장외 투쟁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회기를 임시 회기도 개최를 못하고 정기회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답답하게 좀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답! 정답! 자, 정준호 정인택의 정정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정당당 쇼 첫 대꾸알 부탁드립니다.